돈키호테. 스페인의 한 시골 지주가 기사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정신이 나간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기사라고 믿고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서 돌진하죠. 하인 산초 판사와 함께 모험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웃기면서도 슬픕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다룬 이 소설은 400년 전에 쓰였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세르반테스가 감옥에서 쓴 이 작품은 현대소설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햄릿. 덴마크 왕자 햄릿이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삼촌이 범인이라고 알려주죠. 하지만 햄릿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계속 망설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유명한 독백이 나오는 장면이죠.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만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깊이 있게 다룬 걸작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연애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처음에 다하시를 오만한 남자라고 싫어하죠. 다하시도 엘리자베스를 신분이 낮다고 편견을 가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오해가 풀리고 진짜 사랑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영국 사회의 계급 의식과 여성의 지위를 날카롭게 비판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쓴 이 소설은 로맨스 소설의 고전으로 여겨집니다. 1984. 빅브라더가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전체주의 사회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윈스턴은 진리부에서 일하면서 역사를 조작하는 일을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체제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리아와 사랑에 빠지면서 반정부 활동을 시작하지만 결국 잡혀서 세뇌당합니다. 조지 오웰이 1948년에 쓴 이 소설은 미래 사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빅브라더, 사상경찰 같은 용어들이 실제 정치 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위대한 개츠비. 1920년대 미국의 화려한 파티와 그 이면의 공허함을 그린 소설입니다. 개츠비는 첫사랑 데이지를 되찾기 위해 엄청난 불을 쌓고 호화로운 파티를 열죠. 하지만 데이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개츠비의 순수한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이 작품은 재즈시대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로 평가받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은 도덕적 타락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러시아의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아버지 살인사건을 다룬 소설입니다. 방탕한 아버지와 성격이 전혀 다른 내 아들의 갈등이 중심이죠. 장남 드미트리는 감정적이고 차남 이반은 이성적이며 삼남 알료샤는 종교적입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하자 드미트리가 용의자로 체포되지만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죽기 직전에 완성한 이 작품은 인간의 선악과 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걸리버 여행기. 영국 의사 걸리버가 4번의 이상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만 한 소인국 릴리퍼트, 두 번째는 거인들의 나라 브롭딩맥이죠. 세 번째는 하늘에 떠있는 섬 라퓨타, 마지막은 말이 지배하는 나라 휴이넘입니다. 각각의 나라에서 겪는 모험을 통해 인간 사회의 어리석음을 풍자했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18세기에 쓴 이 작품은 겉으로는 모험 소설이지만 실제로는 신랄한 사회 비판서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앨리스라는 소녀가 토끼 구멍으로 떨어져서 신기한 세계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채셔 고양이는 미소만 남긴 채 사라지죠. 미친 모자 장수와 함께 차를 마시고 하트 여왕과 크로켓 게임을 합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이 연속됩니다. 루이스 캐럴이 쓴 이 동화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상상력 넘치는 작품입니다. 노인과 바다.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80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85일째 되던 날 거대한 청새치를 낚지만 3일간 사투를 벌여야 했죠. 결국 청새치를 잡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들이 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뼈만 남았지만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이 단편소설은 인간의 의지와 자연과의 투쟁을 그린 걸작입니다. 죄와 벌.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니코프가 전당포 할머니를 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남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살인 후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창녀 소냐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결국 자수해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이 소설은 범죄와 구원에 대한 심리적 분석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어린 왕자. 어린 왕자가 여러 행성을 여행하면서 만난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왕,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 점등부, 지리학자를 차례로 만나죠. 각각의 어른들은 무의미한 일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와서는 여우를 만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이 동화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순수함과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나 카레니나. 러시아 귀족 여성 안나가 젊은 군관 브론스키와 불륜을 저지르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브론스키와 도망가지만 사회의 냉대를 받게 되죠. 브론스키마저 점점 실층을 내자 절망에 빠진 안나는 결국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합니다. 한편 레빈과 키티의 건전한 사랑이 대조적으로 그려집니다. 톨스토이가 쓴 이 소설은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모순을 깊이 있게 파헤친 대작입니다. 호밀바트의 파수꾼. 16살 홀든 콜필드가 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뉴욕을 떠도는 3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의 위선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가짜라고 비판하죠. 동생 피비만이 유일하게 순수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호밀밭에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셀린저가 쓴 이 소설은 청소년의 심리를 생생하게 그려낸 성장소설의 걸작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미국 남북전쟁 시대를 배경으로 한 스칼릿 오하라의 이야기입니다. 플랜테이션 농장의 딸로 태어난 스칼릿은 애슐리를 사랑하지만 그는 멜라니와 결혼하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레트 버틀러의 마음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애슐리만 쫓아다닙니다. 마거릿 미첼이 쓴 이 소설은 전쟁의 참혹함과 여성의 강인함을 그린 대서사시입니다.